네, 다음으로 이 시각 뭘까 종목별로 분위기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젠틀함 뒤에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감추고 계신 분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요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가 아니죠. 셧다운을 했습니다. 결국 셧다운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양면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35일에 셧다운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좀 그 셧다운에 돌입을 했는데,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쟁점은 연방 공무원의 집단 해고, 이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 여기에다가 연준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확대할 것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결국 이게 셧다운에 들어가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에 못 접힌 거는 결국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연장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죠. 뭐 이민자들을까지 우리가 챙길 수 없다. 이렇게 뭐 그런 비용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견을 좁히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당장 뭐 9월 고용보고서가 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지표가 깜깜이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관세 부과에 대한 작업들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국면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뭐 셧다운도 셧다운지만은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는, 그러니까 고용도 안 좋은데, 오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에 대한 좀 대응을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제 지금 두 번의 FOMC에서 전 여전히 두 번 다 금리 인하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뭐 상황이 어떻게 조금 더 악화가 된다거나 하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그야말로 가능성입니다만 뭐 B컷의 가능성도 네. 조금은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약간의 정말 기대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고용시장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는 좀 둔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긴 하다,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실시간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무거운 종목들 중에 메타가 눈에 띕니다. 지금 2.7%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 사실 최근에 메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에 보이다가 조금 지금 이제 뭐 차트를 보면은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어제도 사실은 코어웨이브와의 또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맥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8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매그니피션 7 중에서 메타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R 글라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연도 있었고, 물론 거기서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주가는 지금 부진한 이유는 전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독점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향후에 뭐 인스타그램하고의 어떤 분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의 기존의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제 친 트럼프 쪽의 인사들이 굉장히 때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영향권 안에 메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메타도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넷플릭스 같은 회사죠. 네. 이게 넷플릭스가 지금 보면은 오늘 넷플릭스도 2% 이상 빠지고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 이제 주가 빠진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영화를 수입할 때 100% 관세 물리겠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그 만드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에다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의 회장인 어떻게 보면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인물이 아주 그 앤티 트럼프의 선봉장이었어요. 사실은 그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공화당,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굉장히 눈에 가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영화에 대한 관세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자체가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이 물론 이제 말씀드린 그런 관세 여파도 있겠지만은 지금 약간 좀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또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넷플릭스를 취소하라. 취소하세요. 네. 네. 이런 운동을 지금 공공연하게 네.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데 넷플릭스가 그걸 조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메타도 그랬지만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주가 흐름 보시면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는 것이 일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하락이 만약에 종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올해 이제 조정기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와 또 넷플릭스를 묶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반 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그런 두 기업이고, 저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 리트윗한 걸로만 넷플릭스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배경에는 좀 짚어주신 내용들이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기의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체크하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부터 또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나이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닝이 나왔죠. 네. 나이키가 지금도 한 3% 정도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프리마켓은 4% 상승세가 넘었었고 사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러닝화 같은 러닝 붐이 불었는데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워낙 새로운 브랜드들 예를 들면 온이라고 온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요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경쟁력이 좀 이제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이 원래 한 11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117억 달러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까지 노출을 했죠. 관세 비용이 증가되면서 연 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15억 달러면 2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비용이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동남아, 중국 이런 데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관세 비용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양면을 다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워낙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딱 60일 선에서 걸리면서 반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향후에 어떤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 나이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이키 어닝이 잘 나와서 지금 좀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관세 영향이 우려된다. 지켜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딧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7% 넘게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어떤 글 하나가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근에 보면 장중에 이제 막 그 SNS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나게 나온 경우들이 우리 증시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SNS 상에서 챗GPT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레딧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얘기가 아니고 챗GPT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레딧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마켓에는 거의 9% 이상 빠졌거든요. 저는 와, 이 정도라고 할 정도의 얘기인데 레딧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IB들이 레딧의 그 목표가를 많이 올렸어요. 지금 많이 올린 쪽에서는 거의 315불 뭐 320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주가는 지금 오늘 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21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네. 와, 진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다를 게 없구나. 예, 네. 참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레딧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아시겠지만 워낙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IB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그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딧은 뭐 지금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레딧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트맵에서 약간 특징적인 게 헬스케어 쪽에 일라이릴리가 4.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의약품 관세로 인한 그쵸. 뭐 상대적인 수혜라고 볼 수 맞아요. 이제 있을까요? 그거죠. 이제 화이자가 어제 많이 올랐고 화이자는 이제 뭐 미국에다 7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약값을 그 절반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어제 이제 머크라든가 이런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관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제약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항복을 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약간은 인하하겠지만은 그 약가 인하분을 다른 데서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격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뭐 오늘 일라일리의 주가 흐름은 이제 거기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좀 먹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로의 어떤 비용 전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일라일리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조금은 아직까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안정된 주가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에 일라일리 같은 종목을 접근하실 투자자들께서는 한 700달러 중반 정도, 한 4, 50달러 정도 영역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관세라든가 약가 인하 이슈가 사그라들면은 네. 주가는 다시 또 정상 위치에 찾을 수 있어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또 비만약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한 740, 50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라일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부터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지루한 종목일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비자입니다. 비자. 그러니까 비자 카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비자가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돋보였던 점이 EPS가 전년동기에서 한 23%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달러 정도의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수익성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운영 효율성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라든가 AI 또 리스크 관리 솔루션 이런 고부가 가치 분야 쪽으로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금 이 부가가치 서비스 쪽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익 다 빼고 남는 현금을 얘기하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 이게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해 보였었던 때가 어떤 때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이 카드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네. 사실 보면 이제 지금 비자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또 진심인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지금 보유액이 10억 달러 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스스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향후에는 아마 그쪽으로의 결제 확장성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자가 이제는 뭐 카드 결제 이런 쪽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비자가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의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자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뭐 워낙 안정적인 종목이고 배당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기는 한 주 1회 정도, 네. 그리고 목표는 5년 이상으로 저는 좀 길게, 이건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포트에 담아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자 같은 경우에 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빠졌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종목이다. 5년 이상 정말 장기적으로 주 1회씩 모아가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제가 돈 종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물론 안 네.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는데, 옵션 케어 헬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서비스인데 네. 미국 최대 규모의 주사치료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을 돌아다니거나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놔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허가입니다만 그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런 걸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의외로 이게 전국에 한 170개 이상의 외래 센터를 가지고 있고 5,000명 이상의 임상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지역도 많고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체 의료 시장에서의 니즈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2019년 이후에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55억 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EPS도 한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도 분명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실적 기준 봤을 때 PER이 한 16배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평균 PER이 30배인데 거의 한 반밖에 안 돼요. 그게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네트워크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보험사들이 이러한 가정치료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좋을 게 없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사의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재택의료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향후에 굉장히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옵션 케어 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한 27달러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내외, 그리고 목표가는 32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24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좀 독특한 의료 시장을 약간 겨냥한 또 그런 도전 종목 준비를 해주셨고요. 옵션 케어 헬스 매수가 27달러, 목표가 32달러, 손절가 2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동근 대표의 오늘의 종목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